가솔린만 팔아서는 지금 이게 52주 신고가 이렇게 강한 차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테슬라만큼의 1등급 전기차는 못 만들더라도 2등급 만들면 되잖아요. 혹시 대한민국 사람이 나중에 전기차 탄다면 현대차를 테슬라보다 많이 타겠죠.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실전 투자편입니다. 이제 네이버 해야죠, 네이버. 그 시총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 네이버.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월봉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이건 성장이 끝난 거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평선이 여기에서 지금 200일선에 올라오고 있는데 잘 좀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고점 34만 원에서 28만 원이니까 한 10% 조금 더 조정받은 거죠. 20%까지 아니잖아요. 한 10에서 15% 사이. 이 정도 조정은 바닥 대비 지금 13만 원에서 34만 원이니까 거의 2.5배 정도? 월봉으로 보면 이 바닥에서는 거의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왔으니까 3배 넘게 올라서 한 15% 조정은 사실은 큰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성장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카카오죠. 제가 아마도 아까 5종목 LG전자 말할 때 카카오를 말했을 텐데 저는 어디 가서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좋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차트 힘 때문이에요. 네이버는 두 개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이 파란색이 200일선인데 아까 제가 밑에 있는 이평선은 지지를 해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파란색은 지지를 못했었어요. 못했죠. 못했죠. 근데 카카오는 지지하네.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평선이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종목의 중장기적으로도 우상향을 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차트상으로만 보면 일단 카카오가 차트가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길게 봐도 카카오는 사실은 2019년부터 올랐죠. 2019년 초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9년 초부터 오르지 않았죠. 한 중순부터 올랐죠. 제가 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약간 따라갔다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요 당시 주가 움직임이 그런 식이었죠. 카카오가 먼저 움직였고 카카오는 요 초부터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있네요. 네이버는 상승의 출발이 더 늦었죠. 거의 한 6개월 정도 늦었죠. 이런 차이로 저는 일단 카카오가 좀 더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예요. 아까 제가 미국의 애플도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글도 자율주행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데이터와 AI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회사들은 포털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지난번 출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은 미국의 산업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시총의 순위도 아마 미국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좀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6위와 9위에 있는 건 거품은 절대 아니고요. 탑10 안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좀 더 올라갈 시총 순위에서 좀 더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예요. 현대차.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가 여태까지 말한 거랑 다를 거예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다 신고가였죠. 근데 신고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꼭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201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도주 논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현대중공업이 2005, 6, 7, 3년 주도주였다 그랬잖아요. 요때가 바로 2009년이네요. 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2011년, 12년까지 거의 한 3년이죠. 2, 3년 동안의 주도주가 바로 차화정 장세였거든요. 자동차, 화학, 정유. 그 핵심이 현대차였어요. 현대차가 지금 그 당시에 한 4만 원 돈에서 27만 원까지 한 7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때 잡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가 깨지는 시점에서 팔았겠죠. 손절매를 안 했으면 다시 원위치인데? 그잖아요. 그러게요. 손절매를 안 하면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손절매가 아니고 이익 실현이든 손절매든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멈췄다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무조건 사서 모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성장이 안 끝나는 종목이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모으는 게 맞았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중공업 아까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까 차트를 봤지만 52주 신고가를 쳤나요? 이걸 더 짧게 볼게요. 200일 월봉을. 52주 신고가를 못 쳤단 말이에요. 네. 올해 연초 고점을 못 뚫었죠. 얘는 아직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차트인 거예요. 만약에 일봉으로 보면 그래도 좀 많이 많이 낮았지 않았나요? 네. 낮았지만 그래도 진짜 낮으려면 이 정도는 돌파해야죠. 그냥 밑에서 찌글찌글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현대차는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왜? 월봉으로 보시면 52주 신고가 여기란 말이에요. 52주는 심지어 2017년에 고점까지 뚫었죠.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1년의 신고가를 뚫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솔린 차가 안 팔린다는데 도대체 왜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그 무거웠던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였지? 여기서 바로 오늘 LG전자 상한가 친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LG전자의 상한가가 뭐 디스플레이 잘 팔려서 네. 아니면은 스마트폰 잘 팔려서 상한가 친 게 아니라니까요. 냉장고 잘 팔려서 상한가 친 게 아니고 전기차와 관련이 있다라는 재료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친 건데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는 현대차 뭐 전기차 팔리지도 않고 수소차에서 뭐 그게 되겠어 뭐 이러고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솔린만 팔아서는 지금 이게 52주 신고가 이렇게 강한 차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100%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테슬라만큼의 1등급 전기차는 못 만들더라도 2등급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나중에 전기차 탄다면 현대차를 테슬라보다 많이 타겠죠. 그렇죠. 자, 그럼 현대차를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계속 묶음으로 봤죠. 네. 현대차는 같이 볼 애들이 되게 많아요. 기아차. 그러면 왜 업종이 중요하냐? 왜 탑다운이 훨씬 중요하냐? 만약에 버튼업으로 한다면 뭐 기아차랑 현대차 다 좋네 하고 두 개를 다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사는 건 되게 답답한 짓이죠. 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심지어 같은 그룹이죠. 네. 그래서 같은 그룹, 같은 주가 움직임을 사는 건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도 업종부터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 업종에 하나만 사면 되니까. 네. 그러면 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가 좋을까?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차트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완성차 업종이 좋다고 보고요. 현대차, 기아차 중엔 그래도 시총이 높은 현대차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보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 사면 돼요. 중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근데 만약에 난 좀 더 고수야. 그럼 현대차 그룹 다 봐야 되죠. 다 보면 이런 게 걸렸겠죠. 뭐가 걸렸을까요? 다 보면 이런 게 걸리겠죠. 와. 그럼 이거는 이게 뭔데 현대차 그룹주야 나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도 시장 참여자들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오토해버가 뭔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주주면서 누구 이름이 있죠? 정의선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 이름이 있죠. 네. 그래서 올랐겠죠. 왜? 올른 타이밍이랑 딱 맞춰보면 되잖아요. 이때부터 올랐네요. 정의선 체제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가치로만 접근한다면 이 종목이 이때 출발한 게 4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3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한두 푼짜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3배 올라서 지금 이 종목의 그 시총이 2조 4천억이에요. 그럼 한 8천억 됐었잖아요. 8천억이 3배 돼서 2조 4천억. 8천억짜리가 갑자기 2조 4천억으로 가치가 4개월 만에 3배가 오르지 않거든요. 오늘 LG전자가 하루아침에 15조짜리가 20조로 30%가 가치가 오르지 않거든요. 재료 가치예요, 그거는. 재무제표의 가치가 아니고 재료 가치.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를 내가 꽉 잡고 있다면 테슬라, 경기차 이쪽으로 보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를 접근했겠지만 아니야, 난 정의선 체제에서 정의선 지분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지 한 분들은 이걸 잡을 수 있었겠죠. 그게 이제 초보자냐, 중수냐, 고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업종 여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2개씩 세트를 하는 게 벌써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삼성물산은 사실은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삼성그룹주의 지주회사 후보이자 지주회사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주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융주를 대표로 하는 배당주들,
지주회사도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줘요, 원래 지주회사들이. 그냥 오너가 갖고 있으니까. 네네. 오너가 지주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오너가 돈이 필요할 땐 지주회사의 배당이 많겠죠. 네. 그 재료를 올랐어요, 지금 삼성물산. 엊그저께부터 나왔잖아요. 이건희 전 고인이 된 이건희 전 회장님 상속 세금. 재산 세금이 11조다. 그 11조 재원납부 어떻게 할래? 그 삼성전자 뭐 지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 재원납부 여러 가지 재원 마련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 이 또 지분 구조를 보셔야죠. 삼성물산은 누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재용. 그러면 이거 배당 많이 하면 세금. 상속세 재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런 재료로 움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원래 연말에 이런 지주사 또는 금융주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른다. 하지만 성장주는 아니다. 지주회사는 절대 성장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지주회사는 오너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지 지주회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성장주에서 제외시켜도 된다. 저는 세무사님과 지금 얘기하면서 유튜브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 슈퍼개미 분께서 이 차트를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걸 옆에서 듣고 있겠어요. 거의 개인 가해네요, 개인 가해.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광적인 자리인데, 자, 그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은 사실은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하고 결은 좀 다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삼성물산 보고는 지주회사는 성장주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네.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완성차, 4차 산업. 지금 앞부분에서 성장 산업이 5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율주행, 전기차. 전기차. 이렇게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그냥 아니다라고 바로 말했죠. 네. 근데 LG생활건강은 사실은 이제 그 중간 세모예요. 세모인데 저는 성장주에 가깝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저는 차트로 일단 판단을 하니까. 보세요. 네. 차트를 보면 성장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LG생활건강 차트거든요. 와, 차트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월봉을 안 보신 분들은 그냥 LG생활건강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 비누 만드는 회사 아니야? 그러니까요. 비누 만들면 어때요?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비누 만드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반도체랑 관련된 소부장 중에서 사실 쓰레기 소부장도 있어요. 시총 한 500억짜리, 1000억짜리 적자 지속하다가 상장 폐지되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해서 LG생활건강은 사실은 산업이 성장 산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삼성전자, SK 한 세트, LG화학하고 삼성 SDI 한 세트가 차트가 비슷하게 갔죠. 네. 그러면 LG생활건강이 만약에 소화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면 이런 월봉을 누가 또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핫했죠, 아모레퍼시픽. 근데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2015년까지는 분명히 성장주였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성장주가 영원한 성장주가 아니고 주가가 꺾여서 회복을 못하면 성장이 끝난 거예요.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2015년 고점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심지어 52주 신고가도 돌파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요즘 좀 나아졌네 정도지 이게 막 이 회사 진짜 좋아졌다는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현대차처럼. 현대차는 확실히 달라졌죠. 근데 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월봉을 봐도 5년 동안 찌그러져 있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같은 업종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야, 이거 뭐 삼성전자야 뭐야 뭐 이런 거죠. 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화장품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성장 기업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아마도 제 생각엔 아모레퍼시픽의 그 2015년의 주가에 거품이 많이 껴 있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2015년 연봉을 한번 볼게요. LG생활건강은 이때 1년에 68%밖에 못 올랐죠. 네. 1년에 2015년. 근데 아모레퍼시픽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때 1년 동안 86% 올랐는데 그 전해에도 올랐죠. 122%가. 그럼 2014년, 15년 통틀어서는 1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거의 4-5배가 올랐었던 거죠. LG생활건강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LG생활건강은 2014년의 저점이 뭐 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만 원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성장주도 성장 가치주가 있고 성장 거품주가 있다고 구분을 해줬죠. LG생활건강은 이 당시에 성장 가치주였겠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성장 2015년에 성장 거품주였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LG화학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오름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성장 산업으로 꼽을 만하진 않지만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럼 포스코는 뭐냐면 바로 철강주예요. 많이 올랐네요. 일봉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월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쿠. 월봉으로 보면 2010년부터 10년 동안 빠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올랐잖아요. 네. 이 당시에 얼마에서? 한 19만 원 정도죠. 네. 19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네. 그러면 19만 원, 38만 원 거의 2배죠. 네. 이 2배가 올랐을 때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 계속 못 올라가면 성장 꺾인 거라고. 그럼 얘는 여기서 한 2년 동안 성장했지만 이게 이제 차트를 볼 때 단기, 중기, 장기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네. 충돌. 그럼 얘는 지금 장기로는 10년이 장기니까. 네. 10년 동안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락하는 장기 하락 추세에서 한 중기 반등이 있었던 거고, 이때는 한 3년 올랐어요. 중기 반등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중기도 아직 아니죠. 한 단기 반등이 있는 거죠. 이 단기 반등이 중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수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하락 장세의 반등이냐 상승 장세로의 전환이냐는 반등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 반등의 크기로는 이걸 지금 상승으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강했을 뿐이다. 그럼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가지 중에 뭐죠? 역성장 같이 주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그러면 얘는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니까 10년 동안 빠졌잖아요. 얘는 이거에 어떻게 성장주야? 역성장주죠. 역성장주인데 올랐어. 왜 올랐을까요? 너무 많이 빠졌나 봐. 가치보다는 낮게 거래되는 건 가치주는 맞았다고 치면 역성장 가치주예요. 그럼 얘는 언제 팔아야 돼요? 가치만큼 올랐을 때 팔아야죠. 왜?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포스코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있는데 뭐 성장 산업이 아니니까 같이 볼 필요 일단 없다고 저는 보고, SK텔레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신 3사죠. SK텔레콤 요즘 뭐 변신을 좀 SK텔레콤이 이제 KT, LGU 플러스 그 세 개와 함께 우리가 통신 3사, 통신 업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별 재미는 없습니다. SK텔레콤이 재미있었을 때는 그냥 이때였을 때예요. 99년도. 그럼 99년도는 언제였을까요? 전 국민이 폰 하나씩 살 때. 그래서 전기차가 더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전기차가 더 가는 이유는 아직 전 국민이 전기차를 안 샀잖아요. 이때는 전 국민이 폰을 하나씩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고점을 절대 돌파를 못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월봉으로 봤는데 야 이때 뭐니? 이때 한 2년 올랐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중기 반등 정도로 보셔야죠. 왜? 다시 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추세예요, 비추세. 비추세는 뭐냐면 아까 아모레퍼시픽이나 포스코는 완전히 역배열로 떨어졌죠. 근데 얘는 뭐 역배열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또 정배열도 아니고. 그럼 얘는 성장도 아니고 역성장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유지에서 조금 성장 정도. 굳이 그러면 우리가 성장산업으로 분류해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SK텔레콤 그래도 재무제표 되게 좋지 않나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의 대열에 넣어줄 수 있겠죠. 아마 퍼가 굉장히 낮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퍼가 10 정도를 굉장히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 가치주들은 퍼가 뭐 4, 5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은행들이 대부분 그렇죠. 퍼가 뭐 4, 5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통신업의 퍼가 뭐 한 10 정도면 아주 낮은 퍼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는 이제 주가로만 지금 성장률 설명드리니까 SK텔레콤의 이 정도 주가는 아까 앞에서 봤던 역성장도 아니지만 성장도 아닌 애매한 단계. 그러면 SK텔레콤이 사실 KT나 LG 플러스보다 훨씬 우량한 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볼 필요는 없죠. 그 아래를.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